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부른 우파 대결집 장동혁 대표 1년 만에 판 바꿨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뉴스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뒤집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뒤집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41.7, 민주당이 38.8%입니다. 민주당은 4.3%포인트 내려갔고 국민의힘은 1.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어제 발표된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수치상으로,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 수치상으로 뒤집어서 수치상으로 이긴 것은 거의 최근 몇 달 사이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카드 뉴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이걸 보면 민주당이 지금 호남 자민련 현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남 자민련, 즉 호남 지역 유권자만 긍정 지지가 높은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민주당의 상태는 호남 자민련으로 가고 있다. 호남 자민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부정평가 확산되고 있다. 호남 지역을 빼고 전라도 지역을 빼고 거의 모든 지역이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펜앤마이크의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현상은 민주당이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지면서 지지율 측면에서 이재명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당은 고립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당은 지금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1년 동안 벌어진 일을 제가 오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성과, 그리고 효능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취임 1년 만에 민주당은 호남 자민련 현상으로 가고 있다. 이건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다음 카드 뉴스. 이재명 부정평가 어느 정도냐? 조원 CNI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싫다 부정평가. 조원 CNI 보도입니다. 먼저 서울 보시죠. 61.9%입니다. 서울의 응답자 61.9, 10명 중에 6명이 이재명 싫다 부정평가, 잘못하고 있다. 경기 인천 거의 유사합니다. 58.1 싫다 부정평가. 충청 대전 세종 충청 합쳐서 64.5 싫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받는 충청도 분들도 이제 싫다 이재명은 64.5. 강원 제주 58.8, 대구 경북 TK 61.2, 부산 울산 경남 PK 62.4. 자, 위에 6개 지역을 다 통틀어서 보면 다 50%가 넘습니다. 이재명 싫다, 이재명 정권 너무너무 싫다,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어떻습니까? 긍정평가가 65.3입니다. 아, 이재명 좋다. 호남 지역의 유권자 10명 중에 6명은 이재명 좋다 이렇게 답한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호남 자민련으로 가고 있다. 호남 자민련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는 31.3%입니다. 조원 CNI 오늘 아침 보도입니다. 자, 다음 카드 뉴스. 이재명 부정평가, 이번에 에브리 리서치 어제 발표된 겁니다. 지역별로 봤습니다. 서울 64.5 이재명 싫다 부정평가, 경기 인천 59.5 이재명 싫다
이거 앞에 조엔 시에나하고 비슷하죠. 충청 54.6 이거 비슷하죠. 54.6 이재명 부정평가 싫다. 강원 제주 59.9 똑같죠. 싫다. TK 68.7 PK 62.6 비슷합니다. 경향이. 근데 호남 지역에 가게 되면 호남 지역은 64.1%가 이재명 좋다. 이재명 정권 잘한다. 민주당 좋다. 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 조금 전에 조원 CA9는 호남 지역의 부정평가가 31.3이었는데 에브리 리서치는 33.4입니다. 거기죠.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이재명 정권 싫다. 너무 잘못한다. 이런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높죠. 수도권에서. 자, 그 다음 카드뉴스. 펜앤마이크 어제 보도입니다. 이재명 부정평가. 서울 62.7 이재명 싫다. 잘못한다. 62.7 경기 인천 63.6 충청 63.5 강원 제주 58.4 TK 지역 69.6 PK 지역 56.6 다들 50% 넘죠. 근데 호남 지역만 잘한다. 이재명 좋다. 52.6입니다. 펜앤마이크 보도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44%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이재명 정권이 취임 1년 만에 완전히 맛이 가버렸다. 즉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호남 자민련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율을 가지고 조중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중동이 영남 자민련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조중동은 물론이고 좌파 매체에서 민주당을 호남 자민련 된다고 경고하는 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보여드릴 그 카드 뉴스는요. 보수우파 정당이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한 1년 동안 그 당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어땠는지.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1년 동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어땠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파 정당 지지율 보십시오. 민주당과 거의 20에서 30%포인트 격차가 납니다. 2017년 2월달 리얼미터 조사 결과 민주당 43.8, 자유한국당 14.5, 29.3% 격차나죠. 2018년 6월 민주당 44%, 한국갤럽입니다. 자유한국당 7.5, 36.5%포인트 격차나죠. 2020년 4월에 그 총선이 있었죠. 민주당 44%, 미래통합당 23%, 21%포인트 격차납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파 정당은 지지율을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20에서 적게는 20% 선에서 30% 넘는 그 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파 정당 지지율 한번 보여주세요. 민주당 44, 46, 37, 국민의힘 22, 21, 35. 요건요, 가장 우파 정당의 약간은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지적을 받는 한국갤럽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죠.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죠. 자, 아까 제일 첫 번째 카드 뉴스 뒤집어진 정당 지지율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 38.8, 국민의힘 41.7. 숫자상으로 뒤집어졌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파 지지율 어떻습니까? 상승세입니까? 하락세입니까? 상승세죠.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다? 아하.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우파를 결집시켰구나. 장동혁 대표가 큰일 했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 당시 1년 전에 연설했던 장면 1분짜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이 누구에게는 왼쪽으로 흐르고 누구에게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치소에서 패대기 치고 인권을 유리하는 것을 보고도 그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운 겨울 같이 당을 지키자고 정권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냄새나니 가까우지 말라고 하고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과거를 털자며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지금 개선 장군처럼 점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당대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시작인 사람이 당을 혁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이 있어도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장동혁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장면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을 말아먹은 자들, 배신자 세력들, 대통령을 탄핵의 단두대로 몰아버린 사람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음 단식 장면 1분짜리 보시겠습니다. 지지자들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너무 고통스러우실 텐데, 어떻게 뭐 두통이나 이런 통증이 많으실 텐데 어떠세요? 두통도 있고 여러 가지 수치가 안 좋긴 한데, 지금 이런 거대 여당의 폭정에 맞서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단식하는 첫 번째 목적은 국민께 호소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국민들께 더 호소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제가 쓰러질 때까지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단식 현장에 이영풍 TV도 함께 했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아주면서 단식을 끝낸 그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멈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 감동적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과 몇 달 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카드 뉴스 올려주세요. 오늘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완전히 붕괴일보 직전까지 갔던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을 결집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올공 사태까지 터지면서 10, 20, 30 청년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낸 장본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 시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지난 1년 방금 단식 장면, 박근혜 대통령의 손잡아주는 저 장면, 그리고 전당대회 딱 1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저 연설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장동혁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새누리당 62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 탄핵시키는, 탄핵 찬성하고 자기들은 대통령을 단두대에 올려놓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이런 식으로 탈당해서 나갔다가 나중에 싹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가 지금 이준석, 오세훈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호영, 권오을 등등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또 다시 나가서 개혁신당을 만들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한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꾸준하고 끈기 있게 뚝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충청도민의 힘, 뚝심, 끈기로 1년 동안 버텨오면서 대한민국 보수우파 지지자들의 결집을 끌어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지지율도 끌어올리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동적인 분위기가 있죠.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미래혁신포럼. 어제 국회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오세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동혁의 윤리위원회 정치는 하위의 정치이다. 징계받은 사람들 선동하고 있죠. 무소속 한동훈은 저 자리에 와서 장동혁 일련은 당이 퇴행한 것이다. 사당화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래혁신포럼의 반동 2번입니다. 그 다음 카드 뉴스. 주요 멤버들을 보세요. 주요 멤버. 주요 회원이 30여 명인데 김기현 울산 남구을, 윤상현 인천, 한동훈 부산 북구가 무소속입니다. 김정재 경북 포항, 강민국 경남 진주, 서범수 울산 울주, 우재준 대구 북구갑, 정성국 부산 진구갑, 정연욱 부산 수영구, 한지아 미래 등등 30여 명의 회원 중에 미래혁신포럼은 미래를 논하기도 힘들고 혁신을 논하기도 힘든 저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 지난 1년간의 투쟁을 폄하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1번, 말도 안 된다 저건 2번, 릴레이 한번 갑시다. 이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의 지난 1년을 폄훼할 수 있어요? 폄훼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2번. 이런 멤버들은 무슨 미래를 논하고 무슨 혁신을 논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미래혁신포럼의 반동 3. 이 미래혁신포럼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2024년 친윤으로 분류되었던 김기현 울산의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출발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한동훈이 가입합니다. 무소속 상태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세훈을 불러서 초청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죠. 한동훈, 오세훈이 축사를 하면서
미래혁신포럼이 장동혁의 뒷다리를 잡는 반장동혁 정치 기조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김기현 의원, 한동훈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했죠?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뭐 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재명 정권 규탄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까? 단식을 했습니까? 아니면 야외 대중 집회를 주도했습니까? 뭐 한 게 뭐 있어요? 뭐 있다고 지금 미래혁신포럼 좋아하시네요. 분탕질만 했죠. 저자들이 움직이면 당의 지지율이 추락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뭐 미래혁신포럼에서 지난 장동혁 1년이 역사적인 퇴행이고 사당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사퇴 선언했습니다. 사퇴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 성적이 저조하다, 뭐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지금 여러분 국민의힘, 민주당, 뭐 개혁신당, 뭐 진보당 정당 지지율 조사해 보세요. 2% 나옵니까? 정당의 존리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정의안 후보의 자작극, 그게 범죄로 다 드러났습니다. 후보 자체가 구속돼 버렸어요. 그런 자를 어떻게 공천했냐 이거예요. 그게 젊은 정치고 그게 혁신 정치예요? 사기꾼 정치지 그거. 자작극 테러나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돈 있는 집 도련님처럼 해가지고 자작극이나 하고, 응? 그 병원의 직원들이, 일부 직원들이 그 정치활동에 뭐 후원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움직임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개혁신당은 막 해체하는 게 이번 기회에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유시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유시민은 작가가 아닌 무당이다. 친명계 출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시민을 저주합니다. 유시민이 작가가 아닌 무당이다. 정치 무당이다 이 소리죠.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최고위원이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친정청래 계열이 3명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분당 내지는 분파 내지는 폭발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친명계 쪽에서 유시민, 즉 정청래 선거운동을 사실상 했다고 지적받는 유시민에 대해서 정치 무당이다, 저거 작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